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집중진단 제주 진행을 맡게 된 안재용입니다. 제대로 된 토론은 모순과 대립을 발전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 노동자와 서민들에겐 불안정한 일자리와 물가 인상으로 인한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노동자 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난 1일 새로 출범한 오영훈 도정은 101개의 도정 과제 중 하나로 노동 존중을 꼽고 있습니다. 제주의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12대 제주도의회 최다선 의원이시죠. 삼선의 이상봉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 임기 시작하셨는데 짧게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늘 지역 주민들이 하는 말씀은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많이 느꼈지만 도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초심의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4년 의정 활동으로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정말 내 선택이 잘 했구나 그런 신뢰의 정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의 신성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위원님,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주로 어떤 연구들 하시는지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은 그 제주도가 출연 연구 기관인데요. 그것이 주로 여성과 가족 관련 그런 정책 개발을 주로 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임기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노동 관련해서 아마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는 서울에 집회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서울 집회 분위기 어떠셨는지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열린 노동자 대회였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차별 없는 노동권, 그다음에 질 좋은 일자리, 안전한 일터에 대한 전국의 노동자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인수위원회 강수영 정책지원단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수위원회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책지원단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책지원단이 어떤 역할들인지 한번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수위원들을 도와서 공약과제라든지 도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 또 기관 단체들에서 요구하는 이런 정책 과제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역할들을 했고요. 또 인수위원들과 더불어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네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영훈 도지사의 노동 존중 공약과 함께 제주의 현실을 짚어보겠는데요. 101개 도정 과제 중에서 86번째 과제로 노동 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한 노동 존중 제주 실현이 있습니다. 좀 추상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네, 본부장님. 네. 지금 제주 사회를 구성하는 그 계급 계층 중에 노동자는 이제 그 수적으로만 봐도 압도적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동 또는 노동자는 그 역대 지방정부 도정 하에서 유령칙을 받아왔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기업 지원 정책의 하위 범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과거 이제 제주도정은 자신의 역할을 개발을 통한 일자리 양적 확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늘어나고 또 사회 불평등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양극화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정책을 독자적인 정책 과제로 채택한 것은 이전 도정과 다르게 지방정부의 역할을 개발해서 도민의 삶을 우선하는 노동복지 정책에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도민의 삶의 질에 좀 집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좋게 보고 계신다는 느낌인 것 같고요. 현재 과제만 보면 그렇습니다. 네네네. 혹시 뭐 의원님, 네. 임기환 본부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 그간 도정에서 이 노동이라는 단어는 재조명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오영훈 도정 속에서 노동 정책에 대한 이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되었다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국제대회 출범하면서 이제 개발 속에서 양적인 확대에 매몰돼 가지고 실질적인 좋은 일자리, 근무 시간이라든가 평균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통계를 보면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영훈 도정의 노동 정책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좀 더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좀 더 도정과 의정이 그리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서 실질적인 노동 존중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원희룡 도지사 때도 보면 노동 존중 제주를 만들겠다는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영훈 도지사의 노동 존중 제주 실현과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강수영 단장님께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토론자들 분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독립된 과제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떤 개발과 비교해서 어떤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영훈 도정에서 노동 과제를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방선거 후보 당시에도 노동 존중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피력한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의 이행 계획을 세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노동 존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과거 도지사들이 일자리 창출의 몇 개의 어떤 양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고 하면 노동 존중은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의 방향성을 이제 바라본 것이고요. 또 노동의 기본권과 생활의 기본권 이런 사회 보장적 측면에서 필요성을 강조한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전의 것들이 개발 위주의 양적 성장을 지향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좀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 좀 다른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신승배 연구위원님이 보실 때는 좀 어떤가요? 네, 저도 이 노동 존중 제주 사회를 실현하겠다라는 그 공약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과 또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민선 1기 때부터 포커스가 이제 일자리 창출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특히 이제 민선 1기 때는 이제 청장년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2기 때는 구체적인 수치가 일자리 2만 명 뭐 창출 이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민선 6기에 들어서 이제 노동 존중, 노동의 가치 또 노동자들이 존중을 느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가치가 이제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영훈 도정에서는 그 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되고 또 존중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을 좀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노동 존중의 그 제주 실현이라는 공약을 내놓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노동정책 그 개념이 노동 존중 정책 개념이 단지 이제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적 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와 그다음에 작업장에서 갑질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대우받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방 노동정책 수립과 그다음에 기업 운영 과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정교섭 정례화라든가 아니면 공동결정제도와 같은 도입이 이루어져야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인 제도는 뒤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보니까 지난해 10월에 확정된 제주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3,282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봤는데요. 이 계획과 오영훈 도지사 공약과 이게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 것인지 혹시 단장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기본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5개년 단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공약은 이렇게 뭐 함께 가는 것인지 또 따로 가는 것인지. 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따로 가진 않고요. 예, 지금 현재 그 기본 계획의 어떤 정책 과제들이 4대 정책 목표 21개 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오영훈 도정의 기본 가치가 노동 존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 측면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지금의 그 기본 계획의 과제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세부적으로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평가나 환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어떤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수정 보완을 통해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노동 존중 제주 실현이라는 게 약간 추상적인 말이다 보니까 이게 노동 정책 기본 계획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조금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영훈 도지사의 노동 존중 제주 실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제시한 노동 과제는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권 보장 강화와 맞춤형 노동 권익 증진 그리고 노동 행정 협력 체계 구축을 큰 틀로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기관과 민간 위탁 대행 사업에 생활임금제를 적용을 해서 또 이러한 부분들을 민간까지 확대를 통해서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산업재해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산업에 맞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산업재해라든지 과로사 예방을 강화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노동권익센터를 설치를 해서 노동기본권을 이제 보장하고 또 사각지대들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조금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 일단 제주 지역의 취약한 산업 구조와 노동 특성에 대해서 모두가 같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제나 해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오영훈 도정의 과제, 그다음에 노동정책 기본계획, 또 노동계의 지방선거 요구안도 거의 유사합니다. 큰 틀에서는. 근데 이제 다만 그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도정에서는 이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속도가 좀 더딘 것이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정책 과제에 대한 오영훈 도지사의 의지와 그다음에 그 실천 속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는 없지만 이번 도정 과제에 포함된 게 그 탄소 중립 정의로운 노동 전환 정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정책은 디지털 혁명과 그다음에 기후위기 시대에 매우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은 어쨌든 이게 제주도 노동 현안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 비슷하다. 그런데 이게 늘 지난 도정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이 속도라든지 집행 측면에서의 좀 차이가 있어 왔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오영훈 도정도 또 같은 길을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이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부적인 이행 계획, 그다음에 지금 일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독립적인 노동정책 부서를 신설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가 정책 수립 과정에 그것이 이름이 뭐 노종교섭이든 아니면 노동정책 협의체 구성이든 이런 것들이 좀 그 이행이 될 때 오영훈 도정이 얘기했던 도민정부 그다음에 도민주권이 좀 이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도화가 시급한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혹시 의원님? 그런 면에서 제가 앉아 있는 이유가 네. 도정이 기본 계획들, 노동 기본 계획들을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계와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잘 소통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의회가 서로 관심을 갖고 그런 계획에 맞춰가지고 아까 같이 전담할 수 있는 조직 부서 그리고 인력들이 확충해 나간다면 하나씩 그 단계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토대 마련이 되지 않겠나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오영훈 도정에게 있다라고 보고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게끔 서로 총의를 모으는 그런 관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의회에서도 협력을 해서 노동 존중 제주를 실현해 보겠다. 도지사의 공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연구위원님?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한 바이고요. 우리 제주도가 2018년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죠. 근로자 보호 권익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아마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 정책이 어떤 지속적으로
또 실현 지속적으로 또 그 계획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그런 근거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과 실천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오용 도정에서 노동 행정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요. 제주에 노동 단체들도 있고 또 노동 행정 관련한 특행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과의 어떤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통한 노동 행정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소통을 좀 강화해 나가서 네, 사회적 협의를 해 그렇습니다. 나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제 조금 주제를 약간 돌려서 그러면 도대체 제주의 노동자 현실이 어떻길래 이렇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제주의 노동자 현실 열악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6월 30일 날 토론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의 노동 현실 얼마나 열악한가요? 네. 일단 제가 좀 통계적으로 좀 나열을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이 25.6%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수로는 82%에 달하고 노동자 수로는 6만 3천 명에 해당합니다. 또 이들의 평균 임금은 164만 원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에 보다 94만 원이 적습니다. 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비정규직 비율은 41%로 높고 또 맞벌이 가구와 여성 노동자 비중도 높습니다. 또 노동 시간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또 반면에 임금은 가장 낮습니다. 또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보니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소득 대비해서 주거 비용이나 물가가 높아져서 많은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의 노동 환경을 이 사업장 규모의 영세성, 그리고 저임금, 그다음에 고용 불안, 노동 기본권의 차별과 배제, 또 소득 대비 높은 주거 비용과 물가로 좀 특징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노동 시간은 긴데 임금은 낮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들 영세하다라는 것이 좀 네. 특징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조금 전에 25.6% 정도가 5인 미만 사업체 일하고 있는 노동자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면 식당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이게 통계에 잡혀 있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라고 하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음식점, 뭐 숙박업, 그다음에 뭐 편의점, 아니면 이제 기타 소매, 도소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이 분들이 제주 지역에 이제 6만 3천 명이 있는데 전국 대비하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이제 임금이나 기타 이제 최소한의 기본권을 이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노동 현장 자체도 그렇지만 또 성별에 따라서도 차별도 굉장히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연구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제주도 경제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특히 이 여성들의 노동은 우리가 이제 노동 시장의 노동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 따지면 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돌봄 노동 또 거기에 이렇게 또 이렇게 몰아서 좁게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들이 겪고 있는 노동의 그 힘듦은 가사 노동, 그다음에 노동 시장에서의 노동, 그다음에 돌봄 노동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 노동 시장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주 저임금 구조인데 그나마 여성들은 그 남성들의 그 임금의 약 한 67% 정도 이 정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제주 노동 현실에서 다시 또 가장 열악한 것이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네, 혹시 뭐. 예,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가 예전부터 여다의 섬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가장 높지만 여성의 그 성별 임금 격차로 인해서 노동의 질은 상당히 낮다라는 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들은 객관적인 이 통계치로 다 나왔는데 가장 문제의
이 본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2002년 경제 성장을 위해 가지고 계속 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2017년도, 18년도 기준을 보면 전국 12에서 17이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 근데 모든 경제성장 수치는 지표들은 나아진 걸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 속에서는 가장 말하는 아까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동 시간이라든가 좋아진 부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 너무 쫓아오지 않았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제주지역 노동 현실들을 잘 감안했을 때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노동 기본 계획을 토대로 잘 진단해 가지고 지금 오영훈 도정이 가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속에서 의회에서도 노동과 관련된 포럼들을 만들면서 그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 그리고 노동사회 속에서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걸 종합해 나가면서 도정을 서포트한다면 조금의 지금과 이 비정규직 그리고 평균 임금 낮은 부분 이런 부분들 좀 더 현실적으로 메꿔 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내부 말씀이 특별히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체적으로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기존의 일자리를 늘리자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노동을 어떻게 노동에 존중하는 사회로 바꿀 것이냐라는 것이 주요한 이야기 같은데 이 얘기를 조금 넘어가서 노동 존중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우리가 말로는 노동 존중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제도화되지 않으면 좀 무의미한 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먼저 나오는 것들은 5인 미만 자금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미적용된다.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얘기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법과 제도가 좀 미비한 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도 뭐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을지 의견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에 부당해고 금지 그리고 법정 노동시간 그리고 이제 주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장 노동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한 가산수당 그다음에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또 다음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휴게실 설치 의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주에서 1차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수축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그다음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경비 단속 업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제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제주 전체에서 절반? 예, 맞습니다. 예,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것은 이제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근본적인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 전까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지방 정부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역할을 좀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아까 우리 앞서도 말씀했던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맞벌이 가구와 여성 노동자 비중이 큰 만큼 지역사회 차원에서 돌봄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확대하는 것이 이제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당사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대한 조직화에 대한 지원을 이제는 지방정부도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24만 명의 아까 말씀하신 제주 노동자 중에서 12만 명 정도는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네, 맞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이 현실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저희 민주노총에 상담 사례가 많이 들어오는 게 가장 많은 게 부당해고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또 많은데 문제는 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되다 보니까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많고 또 이제 임금체불도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데 이 작은 사업장일수록 이 노무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 실제 노동을 한 시간을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이제 도정에서 할 때 표준근로계약서 내에 그런 이제 노동 시간에 대한 좀 체계 있는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근로계약에 담으면 좀 그런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도가 지원하는 방안까지 좀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앞서 얘기가 계속 나왔던 바와 같이 제주 지역의 어떤 산업 구조의 특성상 어떤 영세한 업체들이 많고 또 저임금 산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법적으로 그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라든지 어떤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입법화 과정이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지역 내에서는 노사 간의 어떤 그 상호 존중과 이제 합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필요성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될 근로계약서라든지 최저임금 부분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에서 지도 점검이라든지 어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라든지 안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주 같은 경우는 영세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단독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사업장에 대한 어떤 공동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안전, 보건 문제를 좀 책임져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이게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도 많고 그리고 이제 영세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힘들다라는 것인데 혹시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좀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노동기본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전국적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법 개정이 최우선되겠지만 지자체의 지도 감독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지금 미약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환경 개선을 해나가려면 아까 같이 그러한 체불임금이든 이런 실태 조사를 하려면 그만큼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그러한 내용들하고 또 도의회에서는 대부분 이 임의사항 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위탁사무든 아니면 하는 것들 좀 적극적인 부분들을 조례 문구에 문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예.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속에서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 성과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정사항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 의회에서는 좀 더 면밀히 관심 갖고 검토해 나가야 될 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현재 조례는 있지만 그것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런 거죠?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노동관계에 대한 정보들도 부족 그리고 책임 주체들도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의회에서도 그러한 전문 인력 확보라든가 노동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실에 대해서 차곡차곡 데이터들이 자료들이 쌓이면서 도정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대안들을 제시해야 될 임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주가 이 노동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 이런 임의 규정이 많고 또 조례 제정 과정에 당사자인 노동계 의견을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누구 의견을?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아까 이상봉 의원님이 그 직전 이제 주제에서 그 노동 정책 포럼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난해 제가 알기에는 이상봉 의원님이 노동정책연구위원 모임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전담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안이 생기면 환도위도 하고 그다음에 문광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소통 창구도 없고 상당히 답답한 게 많습니다. 또 이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내용도 생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상봉 의원님께서 원래 이제 노동정책 포럼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확실히 하시는 겁니까? 예,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소통 구조를 통해서 의회와 노동계가 좀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포럼을 만들면 그게 행정과 의회와 예. 노동계 사이에 좀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예,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도 노동 전담 상임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꾸로 말하면 도청의 행정기구상에 노동 전담 기구가 지금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노동전담 부서는 없고 지금 경제정책관하에 노동정책팀 3명의 그 공무원이 있는 이제 노동정책팀으로 있는데 사실 이게 경제정책 부서의 하위 범주로 있다 보니까 독자적인 노동정책을 생산하거나 그러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뭐 타 지역 사례 같은 거 혹시 전문위원님 뭐 이렇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노동 관련된 걸 전담하는 국이라든지 좀 더 격상된 기구로 존재하는 곳들이 있습니까? 서울시가 아마 노동정책관인가요? 예. 그렇게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정책관. 예. 그것은 원희룡 전 도지사도 도지사 시절에 노동정책관 만들겠다라고 약속은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같은 맥락. 같은 맥락이고요. 지금 저는 여기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의원님도 그렇고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그 최저임금 지키지 않는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그 업장이 많다, 사업체가 많다 이런 얘기 듣는데 그 원인이 주로 이제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보면 영세성입니다. 영세성인데 우리가 이제 해결책으로 그 행정이 개입해가지고 어떤 뭐 지도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시켜라 이것보다는 저는 그런 징벌적이거나 처벌적인 그런 그 지도 관리 이런 것보다는 좀 선의의 유도, 좀 문화를 좀 유도해 나가는 그러니까 소통과 협의 뭐 이런 것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갑자기 5인 미만 사업장 수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행정에서 개입해가지고 어떤 뭐 제도적으로 뭐 처벌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금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또 표준근로계약서 내에 아까 말씀하셨던 최저임금을 준수한다거나 노동시간을 준수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 도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노사 모두를 지원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면 이제 연구위원님 말씀은 뭐 근로기준법 위반했다 혹은 최저임금 위반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처벌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좀 선의가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본부장님은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의미하시는 건지요? 단적인 예로 지금 영세사업장 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지금 현재 사업주한테만 지급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그 이번 뭐 정책 과제도 포함이 돼 있지만 4대 보험 말씀하시는 예, 4대 보험. 예. 그 영세사업장 노사 모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하면 사업주의 부담도 덜어지고 또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또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주와 같은 저임금 구조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그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니면 임금체불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고용노동부를 통하거나 이런 그 소송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제한됐던 것이 중재원, 노사 중재원, 예를 들면 뭐 지자체 산하 내지는 아니면 이제 사단법인을 별도로 해서 노사 중재원을 두면 그런 분쟁을 소에 의지하지 않고 어떤 화해와 그다음에 이제 그 합의로 좀 이제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제도도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감시 감독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은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을 사업주에게만 지원을 했었는데 그걸 노동자들에게도 지원해주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단장님 같이 검토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현재에도 사회보험료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업주만이 아니라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확대를 해서 어떤 임금 수준을 높이고 또 노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제가 이번 그 오영훈 도정의 노동 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그럼 상호 좀 서로 소통을 하신 것 같네요, 그죠? 의견 수렴을 많이 했다고 네, 저희도 알고 이제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 당시에 정책 요구안으로 좀 제출도 했고 지난번 인수위 면담 과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그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해주면 노동자에게 들어가야 되는 지원금이 대충 얼마 정도가 됩니까? 월 20만 원 가량 됩니다. 부담금. 1인당 20만 원. 예, 그러면 연이면 240만 원의 실질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도 부담을 덜하고 노동자도 저임금 구조에서 좀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많은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연 240만 원씩 6만 3천 명에게 노동자에게 지원해 주면은 그게 엄청난 금액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일정 부분 그 사용자에게 80% 내지는 90% 지원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만 고비로 이렇게 10%만.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이건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아까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들을 진행했었는데 2021년 예산 한 10억 중 한 2억 6,800만 원 정도는 집행되면 집행률 한 26%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영세업종인 점에서 좀 더 고용 부담을 덜고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씩 해나간다면 아까 신승배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도 감독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면 가장 핵심이 영세성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지원 정책을 눈높이에 맞추면서 맞춤형을 한다면 좀 더 그런 속에서 이 노사관계라든가 앞으로 이런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노동 존중에 대한 그런 의미가 살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지금까지 사업주에게만 지원되던 금액이 이제 노동자들까지 지원된다. 그래서 노동자분들이 4대 보험 지원을 받으면 연간 240만 원 정도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되면서 굉장히 찬반이 좀 극심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뭐 계속 언론에 나오는 부분들은 편의점 점주가 어떻게 나보다 일하는 노동자가 나보다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갈 수 있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노동자분들은 원래 물가가 6% 인상될 거라고 하는데 5%밖에 오르지 않았는 이것은 임금이 오른 것이 아니다, 실질 임금은 삭감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전히 좀 대립하는 구도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노동자 그리고 사업주 양측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방금 말씀하신 이런 4대 보험을 양쪽에다 지원해주는 체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혹시 연구위님 따로 더 없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고용유지 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두텁게 지원이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여기에서 또 제외가 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영업자나 또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은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상황에 아파도 나가지 못하면 어떤 무급병가를 사용해야 된다라든지, 또 아이들이 있을 때 집에서 그 돌봄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노동자도 힘들고 사업주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달부터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제 무슨 제도? 상병수당, 상병수당.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자영업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면 쉴 권리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5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조속히 시행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주에서 있습니다. 먼저 도입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예. 예, 정책 전단장님 말씀이니까 될 거라고 생각이 될까요? 네. 방금 네. 그 영세자영업자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한 높은 임대료, 그리고 또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배달 수수료, 또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를 반증하듯이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지금 뭐 제주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연동하는 것은 저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지방 정부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또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영세 자영업자 노사 모두,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사 모두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우선적으로 좀 개발하고 좀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영업에 고용된 분들, 그러니까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뭐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자리는 또 얼마나 사라졌는지 이런 것들은 좀 통계로 잡혀 있습니까? 일자리가 사라졌다기보다는요. 일자리는 그 우리가 객관적 통계로 보면 사실 전국에서도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주가? 고용률이나 예. 또 특히 뭐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완전 고용 상태예요. 통계적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지난 5월 기준으로 1.6%거든요. 이런 거 봐가지고는 우리가 실업률도 낮고 고용률도 높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영세 사업장의 그런 문제가 어떻게 뭐 좀 생각을 해보면 한편 생각을 해보면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주로 영세 사업장이 5인 미만이지만 또 이게 둘이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무국가족 종사자를 동원해서 부부가 운영한다든지. 예. 부부가 운영을 한다던가 가족이 경영한다던가 이런 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맞벌이 비율이 제주도가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보면 왜 맞벌이를 또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문제까지 또 가야 되는데 그것은 소득에 대한 보전이죠. 소득 보전을 위해서 외벌이를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일자리 이제 통계와 관련해서는 제주가 5인면 사업장도 많지만 또 장시간 노동도 많은 반면에 또 초단시간 노동자도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또 초단 기간 계약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중률이 높고 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뭐 아시겠지만 특히 호텔 부문을 중심으로 많은 노동자가 해고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고된 노동자들이 그런 이제 더 저임금에 이제 고용이 불안한 이제 영세 자영업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일자리의 질은 더 나빠졌다고 보는 거고 이것이 통계적으로도 제주의 낮은 임금 전국평균에 비해서 80%도 안 되는 그런 낮은 임금이 그걸 상정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벌이와 관련해서는 제주가 다른 전국 평균의 한 15포인트 이상 높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혼자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이 자영업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임금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는 수준 이런 데서 좀 기인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세 사업장이 좀 늘어나는 추세죠. 예, 예.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노동 추세. 환경은 더 나빠졌다 예, 이런 얘기다, 예. 그죠? 예. 그럼 이게 이제는 조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과제들을 조금 점검해봐야 될 건데요. 좀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조례라든지 혹은 뭐 아까 말씀 나눴던 제주도의 기구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생각하시는 지금 좀 시급한 게 이것부터 좀 돼야 되겠다. 혹은 조례부터 돼야 되든 기구를 바꾸든 어떤 부분들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추진 그 동력 같은 것을 막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추진체가 없는 것 같아요. 추진체.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좀 추진 체계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노동 정책을 우리가 이제 뭐 좀 흩어져 있는 이런 노동 정책을 한 곳에 모아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추진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안에 지금 기구를 좀 제대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의원님. 그렇죠. 지금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지방 정부가 그러한 문제들을 이 노동 환경들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애로 사항들을 풀어나가려면 기본적인 지금에 있는 팀제인들 등을 과나 국으로 격상시키면서 인력이 확보되고 그 속에서 전문가 배치 그런 속에 종합적인 노동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노동의 의견들을 종합해 나간다면 지금의 나열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노동 기본 교육에 맞춰 나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도저히 의지가 얼마만큼 앞으로 이제 조직 개편이 남아 있지만 그 조직 개편 과정 속에서 사실상 조직 개편도 상당히 힘듭니다. 어느 부서를 하나 늘리려면 어느 부서를 다시 통폐합시켜야 될 부분, 무진장 조직을 확대해 나갈 수는 없는 그런 현실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도정이 의지를 가지고 아까 이제 노동 정책 그런 국들을 만든다면 좀 더 지금에 있는 토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보 전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영훈 도정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정책 추진 기반으로서 이게 뭐 노동인권국이든 노동정책과든 좀 독립적인 정책 부서를 통해서 좀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거하고 또 이와 함께
지금 오영훈 도정이 도민정부, 도민주권을 강조한 만큼 이 정책의 추진 동력으로서 당사자인 노동계와 그 명칭이 노정교섭이든 아니면 노동정책협의든 이런 것들 협의를 정례화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좀 토론 아쉽지만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짧게 한 30초씩 마무리 발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노동 존중 얘기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나갈 때 일상적인 단어 사용에도 이제는 좀 더 귀 기울여야 될 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근로자의 날들, 노동자의 날 그러한 부분들도 각 조례에서 지금 쓰고 있는 단어에서부터 좀 더 내실을 기하고 또 바람이 있다면 교육과정 속에서도 노동법들이 준수될 수 있는 이런 토양들을 각 기관들이 교육청 또한 협조해 나간다면 좀 더 살아있는 노동 존중 문화들이 된다면 지금에 있는 문제들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제주도의 이제 고용 안정성의 어떤 좀 확보 또는 또 증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동 시장 안에서 제주 지역의 노동 시장 안에서 어떤 소비와 생산과 고용과 소득이 좀 선순환 구조를 갖도록 이렇게 정책에 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 존중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의 역할 또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도민의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동의 주체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노동에 대한 가치가 높이 평가가 되고 또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주 지역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이도 노동자라는 이유로 지금 노동기본권 차별제도와 저임금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제주 사회가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새롭게 출범하는 오영훈 도정의 노동 존중 정책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민주노총 역시 오영훈 도정이 노동 존중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머리를 맞대서 함께 하고 또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전 지인의 딸이 클라이밍 대회에 나가 2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안전로프가 있어서 괜찮다라고 합니다. 클라이밍 안전로프를 생명줄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온 국민이 유나 양의 무사귀환을 염원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다른 결과를 기대한 것이 어쩌면 무리였겠죠. 저소득층, 특히 제주도 5인 미만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생명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지만 제주도와 도회가 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오영훈 도정의 노동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